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했었죠. 예,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다들 이제 뭐 에어비앤비 하면은 무조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이제 글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 이 얘기를 할 거고 농어촌 민박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몇 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려면은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에어비앤비에서 영업 등록증이 없으면은 숙소 등록을 안 해준다고 했고 이제 기존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도 내년 9월까지는 영업 등록증 없이 할 수 있지만은 내년 10월부터는 영업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글에 남겼지만은 에어비앤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업 신고증, 영업 신고증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이 있고 뭐 이제 한옥 체험업,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뭐 호스텔업, 관광 호텔형 뭐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랑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생숙도 에어비앤비가 되냐라고 하지만은 생숙이 이게 하나만 해서 안 되고 30개 정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위탁 기관에 위임을 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생숙 분양받아서 하나 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인정하는 이 영업신고증의 종류가 있어야 이제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승인을 내주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할 거고 농어촌 민박업은 이제 농어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스팅 지역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끝나는 곳들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농어촌, 준농어촌은 이제 읍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한옥 체험업이나 한옥 같은 거 그리고 뭐 여관 여인숙 이런 걸 좀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일반 숙박업으로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돈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민박업과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것도 에어비앤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고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려면은 이제 관광진흥법을 따르고 연 면적이 230제곱미터 주택이어야 되고 이제 전입 및 실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만 숙박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숙박 허용이 가능하고 뭐 소방 시설도 완비인데 외국인만 숙박 허용인데 외국인만 가능인데 서울이랑 부산은 위홈이란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홈이란 플랫폼으로 지금 특례를 내줬고 이것도 약간 임시 개념이거든요. 임시 특례 개념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시 특례가 종료가 돼서 연장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위홈이란 플랫폼으로 180일 한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일반적으로 내국인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내국인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내국인을 위홈이란 플랫폼으로 쓸 수 있게 180일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뭐 위홈 특례증, 위홈 플랫폼에 대한 뭐 그런 서류로도 에어비앤비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들을 저한테도 하시는데 에어비앤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임차로 했을 때 집주인 동의랑 인근 세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뭐 소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집주인 분께도 내가 이런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설득을 해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구가 이제 30년 이상 주택은 노후주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시 여러 구청에 여기저기 전화를 엄청 많이 돌려봤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30년 이상 넘은 주택은 그냥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조건도 있고 이거 위반 건축물도 안 되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조건도 있고 뭐 노후화 주택도 안 되고 서울시 기준으로요. 네, 서울시 기준으로. 그리고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인근 세대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이 붙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진짜 가능한 거냐라고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정말 이런 위기가 기회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주위에 엄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6년 전부터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고 코로나도 겪었고 코로나도 버텨서 이겨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 또한 다 이겨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어찌됐든 계속 잘 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퇴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현금 흐름이 월급밖에 없다고 에어비앤비를 이제 시작하고 싶다고 이제 수강생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 에어비앤비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공유 숙박 제도에 대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외도민에 대해서 내용은 전부 어느 정도 아시고 오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내용을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왜냐면은 SNS에서 뭐 유튜브 쇼츠나 뭐 롱폼이나 인스타 릴스라든가 이런 거에 워낙 정보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블로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1대1 수업하기 때문에 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분이 거주하고 계신 쪽이 좀 이제 외곽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곽 쪽에서 잘 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괜찮은 지역 몇 군데 좀 추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 계산도 좀 해드려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좀 추려드리고 괜찮다고 하는 지역들은 웬만하면은 순수익 100에서 150 정도는 1년 내내 꾸준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곳만 제가 오픈을 시키라고 하는 주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얼추 그렇게 나올 만한 지역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보통 외도민이라고 하면은 뭐 홍대 쪽을 많이 가시는데 홍대라든가 강남 아니어도 수익 잘 나고 만실되는 곳은 태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석을 많이 안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저는 지방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외국인 도시 민박업 조금 애매한 데는 농어촌 민박업을 하면 되고요. 사실 방법은 찾으면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진짜 세고 셌는데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을 너무 안 하시고 본인의 감으로만 행동을 하시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곧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아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데 연락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또 열심히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파시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방문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 이제 잘 되실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외도민 매물 못 구한다고 할 때 누군가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구청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은 다들 매물 알아서 구해가지고 실사 나올 수 있게 이미 서류 제출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런 거 이제 서류 검토하고 실사 나오려고 막 준비도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행동을 계속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뭐 제 블로그를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 유튜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실천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요.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거,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런 법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뭐 거의 무슨 되게 힘들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저는 뭐 에어비앤비라는 거 자체를 너무 오래 했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는 위기도 이겨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또 잡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하려고 하면은 또 이런 조건들도 있지만은 노후화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서울시에 여기저기 전화해봐서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요. 다 그 상황에 맞게 다들 하십니다. 네.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도 도시들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에어비앤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든가 농어촌 민박업 잘 되는 곳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거를 분석을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뭐든지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규제 한두 개 휘둘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기본기를 조금은 더 다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든 이런 에어비앤비든 부동산 투자도 대출 규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벌고 있고 에어비앤비 이 공유 숙박 제도도 누군가는 계속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겠죠. 계속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실제로 경험자 얘기를 들으면은 알 수 있겠죠. 누구는 허들이라고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한두 번 정도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풀 문제니까 남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꼭 하셔서 그런 해결하는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쌓여서 내 내공이 높아지거든요. 네. 에어비앤비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딱히 그렇게까지 막 되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달라지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차피 원칙적으로 이런 공유 숙박이라는 게 원래도 있었더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행동을 좀 하셔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금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위 아래쪽으로 좀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뭐 여기저기 경험자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신 분 또한 제가 잘 돼서 지금 월급 말고도 그러니까 월급 말고도 다른 부수입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